유가족은 동생 그리고 아빠였던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해달라면서 군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요. 당사자이신 고인의 형 이래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동생을 잃으신 데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 민원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을 공개해달라고 하신 겁니까? 동생의 시신을 태웠던 장면, 그다음에 도감청에 관련된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생의 마지막 목소리, 모습, 가족 입장에서는 참 보고 싶으실 텐데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좀 입장을 전해드린 게 있으십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 예.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간을 거슬러서 실종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이죠. 동생의 실종 소식을 형님께서는 어디서 들으셨는지요? 서해업관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2시, 한 40분경 네, 실종됐다고. 네. 이 직후에 현장 수색에도 직접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당시 배 안에서 동생의 흔적 어떤 것들을 좀 발견하셨는지요? 맨 먼저 이제 선장한테 상황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됐던 슬리퍼 상태를 네.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의 침실, 그 다음에 선박 전체 이제 브릿지에 올라가서 상황을 바로 보고 수색에 바로 들어갔죠. 네. 일단 군 당국이 실종자 표류 예측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형님께서는 엉뚱한 지점을 좀 수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표류 예측 시스템은 시신이나 일반 부유물을 조류에 의한 분석표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북 약 한 8마일 그 전에 생존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동생이 살아 있을 때 네. 우리 정부는 전혀 엉뚱한 것을 찾고 있었던 셈인 거네요. 또 군의 그 소위 말하는 수색 세력도 그때는 2척, 예. 그다음에 지금은 한 16척까지 증강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살릴 때는 살리지 않고 예. 죽고 난 다음에 약 한 8배, 10배 정도 늘리는 셈이죠. 그렇군요. 네. 참 민감한 문제긴 합니다만 좀 안 물어볼 수 없어서 좀 실례가 될 수 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월북 얘기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 감청 내용 등을 근거로 이 동생분이 월북자다 이렇게 사실상 확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군가 해경 근거도 제시했고 고인이 구명조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북으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시기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죠? 반박할 내용이 참 많죠. 아, 예. 왜냐면 범죄 구성 요건 중에서 기승전결이 있는데 기승전은 빠져 있고, 네. 그다음에 결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요. 도감청의 기록만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 라이프 자켓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부유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해경이나 해군에 관련해서 그 용어의 정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부유물은 뗏목이나 나무, 그다음에 부위, 그다음에 부표, 그다음에 심지어 냄새가 지독한 시신도 그때 당시 발견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부유물이거든요, 사실. 예. 그 부분들이 그냥 추정이나 월북에 관련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예. 만들어낸 그 단어라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네, 어제 이 조카가 쓴 편지가 공개돼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버지, 마른 체격의 아버지가 38km나 되는 바다를 헤엄쳐서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분도 이제 월북에 관련된 정황 증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38km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실종 지점에서 NLL까지 약 한 15에서 18km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그 정도 되면 표류의 근거나 예측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에 국감에서 아마 현장 조사를 하든지 제가 직접 한번 다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 이 스튜디오에 직접 동생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받은 표창장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표창장 좀 어떤 표창장인가요? 해양산부 장관 표창, 아, 예. 그다음에 어업관리단 표창 2번, 네네. 그다음에 그 중부 해양경찰청장 표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모범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표창장이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신뢰되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거액의 인터넷 도박 빚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게 월북의 동기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우스운 얘기죠. 네. 월북의 무서운 프레임을 한낱 개인 빚이나 도박이나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서민들 돈 없으면 전부 다 월북의 신분이라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어제는 제가 동생 사살에 관련된 인권이 제소를 했지만, 네. 예. 오늘 오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이 부분도 대한민국 그렇게 발언을 했던 부분에 관련해서 네. 인권을 유린한 그 행위를 보고 요 유엔에 네네. 인권 제소를 할 좀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앞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인의 아들, 우리 이래진 씨의 조카죠. 고등학교 2학년 조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현재 동생 가족들은 좀 어떤 상태신가요? 거의 재수 씨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고, 예, 예. 그다음에 다른 가족들은 서로 이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편지에 대해서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를 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다 접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답장을 하겠다고도 했고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좀 위로가 되셨는지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좀 그 뒤로 연락이 있으셨는지. 아직 연락은 없고요. 그다음에 좀 오는 길에 오늘 참 발표하는데 그 사돈께서 네. 같이 대통령께 편지를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예. 고가 같이 조카의 편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아,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딱 방송이 끝나면 청와대 전화를 해서 그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사돈께서 보내시겠다는 편지는 좀 간단히 어떤 내용이? 모르겠어요. 오늘 아까 등기로 보냈다고 그래서 하라고 오는 길에 전화를 받고 네, 예. 같이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월북 여부를 떠나서 비무장 민간인을 군이 살해하고 또 시신을 훼손한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정말 북한의 반인권 범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피살 사실은 북한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서한을 전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 A신에서 밝혔던 내용하고 조카의 편지, 그다음에 동생이 표류해서 체포되고 사살되는 그 장면이 전 세계가 규탄하고 울분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킨티나 유엔 특별보고관께서 예, 예. 유가족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적극 개입을 해서 조사나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네. 네. 물론 지금 북한이 응답이 없긴 합니다만 청와대가 공동조사를 북한에 이 제안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의 그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 제3자인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피살 지점이 북한인 제3국이어서 네네. 우리나라와 또 북한은 또 특수 관계가 있어서 네네. 좀 껄끄러울 수 있으니까 중재자 역할을 유엔에서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유엔을 찾아가시는 과정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언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전해졌는데요. 네. 반 총장의 조언 내용 중에 또 원비어 가족과 연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원비어 가족들은 이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성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청취하고 싶고, 네. 또 그분들도 또 같은 가족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됐기 때문에 아마 같은 입장이어서 아마 그렇게 소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좀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재판까지 있을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군과 해경에서 말했던 그런 추정이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그 해경에 가서 한번 현장 조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해도를 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인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 이후로 청와대에 또 두 번째 유족의 편지가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